저는 매일 재테크 파트너 기업 탐방 전문 최창준입니다. 유튜브에서 MBM 골드 검색해서 동영상 정보 받으시면 되겠고, 지금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시고서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www.mbmgold.com 여기로 무료 회원 가입한 후에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매주 화요일하고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매주 화요일,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 4시 30분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4시 30분 진행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간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최근에 제가 올린 것만 보면은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은 3월 2일 날이요. 3월 2일 날 데드캣 바운스라 그랬어요. 데드캣 바운스. 3월 2일 날이거든요, 이게. 3월 2일 날 데드캣 바운스. 아직 저점을 확인하지 않았다.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바운스. 아직 바닥은 아니다. 속단하지 말라. 이때가 반등이 왔을 때거든요.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바운스라면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전투적인 매매를 해라. 전투적인 매매를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언급을 했어요. 많이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저점에서 좀 이제 저점이 다가온다는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코로나19 피해는 금융 피해를 능가한다. 금융위기를 능가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마 이게 단기 저점이 임박했다는 얘기를 제가 목요일날 올렸어요. 목요일날 저녁 늦게 올렸어요. 이제 단기 저점이 임박했다. 그러면 금요일날 같은 날은 쫄면 안 돼. 급락을 맞았어도 금요일날 같은 날은 아주 진짜 잠깐 사이에 급락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점이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저점을 찍는 시점에서 미국도 급락을 맞았거든요. 미국하고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을 보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을 보고 한국을 봐야 돼. 뭐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볼 것도 없어요. 걔네들은 완전히 맛이 갔기 때문에 독일, 일본은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미국이 중요해요. 미국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어저께 급반등이 일어났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해외주 시장의 움직임을 잘 본다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더 한 번에 뺐어요. 한 두세 번에 나눠서 뺀 게 아니라 한 방에 빼버렸거든요. 이게 미국의 그 다우존스 지수예요. 다우존스 지수인데 일봉 차트로는 저점을 확인할 수가 없어. 저점을 일봉 차트상 봤을 때 저점을 깼기 때문에 저점이 여기였거든요. 23,186, 180, 23,000포인트를 한 방에 깨가지고 21,000포인트까지 뺐다가 금요일날 저녁 새벽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깨버렸어. 그러면 21,000포인트가 어느 자리냐면요. 주봉 차트 보면은 어딘지 한번 보자고요. 주봉 차트상 보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위치가 여기거든요. 21,000포인트 다우존스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요 부근이에요, 요 부근. 여기 부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깨버린 거야, 이것도 사실. 이것도 지지선이거든요, 원래. 직전 저점은 항상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것도 깨버렸다고요.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추세가. 이렇게 몸통으로 본다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정확히. 몸통으로 봤을 때. 저점과 저점을 몸통으로 봤을 때 21,000포인트가 지지라인이었고, 조금 더 빠진다면은 한 25,000포인트까지도 빠질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다우존스가 이래요, 미국의 다우존스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선을 그어놨거든요, 이렇게. 그어놨는데, 여기가 직전 저점의 위치거든요. 직전 저점의 위치고, 얘가 직전 저점의 위치고, 7,000포인트가 직전 저점의 위치고, 추세 하단부의 위치가 7,000포인트고 직전 저점의 위치 거기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들어 올린 거거든요. 7,878포인트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세 하단부가 중요하고 직전 저점이 중요한데 어느 정도 근접해 있었던 거예요.
근접해 있었는데 한 번에 빼버렸어. 한 번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시장은 볼 것도 없고요. 중국 시장은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볼 것도 없고 이 박스권 안에 있잖아요. 진짜 안정적인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박스권 안에 있잖아요. 중국은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이탈리아, 독일이라는 이런 건 볼 것도 없어. 진짜 완전히 저점 깨고 내려갔으니까 아주 잔인하게 빼버리죠. 그리고 독일 시장 자체도 금요일날 빠지고 하면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은 여기가 바닥이거든요. 얘가 완전 바닥의 위치가 8,500포인트대 그리고 9,200포인트가 여기 위치고요. 여기 위치고. 그러니까 거의 다 바닥에 다가온 거예요. 거의. 저는 독일은 안 봤어요.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보고 그냥 우리나라 빠질 자리를 봤는데 우리나라 빠질 자리를 금요일날 한 방에 깨버렸어요. 그거를. 코스피 지수 지금 금요일날 빠졌던 얘가 1680이었거든요. 1680이면 어디 위치냐면 주봉으로 봤어도 안 나타나요. 저점이. 주봉으로 봤을 때 저점이 얼마냐면은 2015년도 저점이 얼마였냐면은 1800포인트였거든요. 그래 한 번에 깨버리고 1680까지 그냥 눌러버린 거예요. 그냥 눌러버렸어요. 그랬다가 지금 1800포인트도 회복을 못하고 1770에 낙폭을 줄이는 거로 끝났는데 내일 아무리 못해도 1800 한 30포인트까지 한 적어도 5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정도 1820, 30 정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한 번에 뺐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시초가가 얼마에 시작했냐면 1722 그리고 고가가 181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저항선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512평선 있잖아요. 512평선 이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단기 반등의 목표치는 얼마냐면은 1800 많이 올라가 봤자 1850에서 1870 정도. 내일 바로 이제 1820, 30 정도 올라가겠죠. 1830 정도. 그 범위 내에 있겠죠. 그래도 뭐 지금 저점이 1680이 찍혔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게 이 저점은 안 깨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시초가가 형성됐던 자리 그게 얼마냐면 1720. 이제부터는 저점을 저는 1720 정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1700에서 1720. 내일 만약에 시초가 갭 떠서 올라가서 1820에서 1830이다 그러면은 100포인트 여유가 있잖아요. 이제 겁먹을 거 없어. 이제 겁먹을 거 없어요. 저점이 확인이 된 게 아니라 저점을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한 방에 빼버려가지고 시원하게 빼버려가지고 그나마 나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저점을 찍고서 반등하는 자리에서 플러스 마감한 종목이 있고 하락폭에서 이렇게 쭉 반등이 일어났을 때 낙폭이 축소가 됐을 때 빨리 올라오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거든요. 그런 종목을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공매도 전격 금지하면서 내일 아마 공매도 관련된 그런 공매도 금지 관련된 수혜 종목들 바이오죠. 뭐 바이오가 제일 많죠. HAB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시초가 떠서 나오고 미증시 급락 이후 급등에 따라서 내일 올라간다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직전 저점의 위치를 한 방에 깼거든요. 요거를 한 방에 깼는데 요게 한 510포인트 정도예요. 510포인트. 500 한 30포인트? 530, 40포인트 정도 되는 거고 주봉으로 본다면은 보이지도 않아. 저점을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봉상 봤을 때 저점은 여기거든요. 여기. 딱 여기 끝나서 여기 한 524포인트 정도 끝났거든요. 내일 만약에 반등이 온다면은 500 한 3%, 4%, 4, 5% 올라온다면 525, 500, 525, 250, 25, 50, 530포인트, 40포인트니까 500 한 4, 50포인트 정도 올라오겠죠. 그래도 아직은 급반등이 일어난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거지. 미국 시장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 또는 연동해서 반등이 일어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 512평선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570 정도 되거든요. 570. 반등의 목표치는 570이에요. 거기서 570과 550에서 저점을 형성하는
그게 제일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슨 뭐 급등이 일어나가지고 마이너스 난 종목이다 플러스 나지 않아요. 그럼요. 그런 희망을 가지지는 말자는 얘기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지금 반등이 왔을 때 조정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봐가지고 거기서 자르고 나와야 돼. 절반이라도. 전량 매도하는 얘기는 안 할게요. 5G에서 뭐 이노와이어리스 제일 세게 움직였는데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은요.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내일 뭐 바로 4만 1,000원, 2,000원 가겠죠. 4만 1,000원, 2,000원. 그쵸? 4만 1,000원, 2,000원 가겠죠. 바로 시초가 뭐 4만 1,500원, 4만 2,000원 나오겠죠. 얘는 제일 강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얘는. 박스권 하단부가 이렇게 위치했고 추세 하단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위치했단 말이에요. 지금 122평선에 안 깬 종목이 센 종목이에요. 122평선이 32,500원이거든요. 이거를 안 깬 종목 이노와이어리스 이거 안 깼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5G입니다. 근데 최근에 RFHS가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난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실적 안 나오는데 기관들이 사서 올리고 있는데 얘도 120평선 깼다가 지금 11평선에서 지지받고 있는데 얘하고 두 개하고 그래도 많이 빠졌다 만든 오는 거고 가장 센 게 이노와이어리스예요. 그 다음에 HFR도 과거에는 가장 강했었는데 HFR 움직임 보시면 얘도 122평선 안 깼잖아요. 이게 대장주예요. 이게 여러분들 업종 내에서 122평선에 안 깬 종목이 있어요. 122평선이 이거거든요. 요거 28,000원 요건 안 깬 종목이 대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122평선을 깼다면 그 종목은 시장 중심 종목이 아니에요. 대장주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반등은 일어나죠. 당연히 미증시 올랐으니까 어저께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일 바로 3월 15일 내일 코스피 코스닥 반등이 상승은 반등이죠. 반등이라고 표현할게요. 반등은 이건 100%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내일 어느 정도까지가 올라가는지가 중요해요. 코스피 지수 야간 선물 지수가 6포인트 정도, 6.8포인트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략 코스피 지수 내일 어저께 급락을 맞았다가 금요일날 급락을 맞았다가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얼마가 빠졌었냐면은 8.3%까지 빠졌다가 3.4까지 빠졌으니까 뭐 빠진 만큼만 복구를 한다면 5% 그러니까 한 3%, 3.4에서 그러니까 1810에서 1830 사이. 내가 정확히 뭐 맞출 수는 없으니까 목요일날 종가가 1808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증시가 뭐 그 자리 빠졌다가 그 자리 갖다 놨기 때문에 9% 빠졌다가 갖다 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증시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시면 알지만은 빠진 만큼 올린 거거든요. 빠진 만큼 올렸다가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빠진 만큼 올렸어요. 그 저점을 깨지 않고 마이너스 살짝 났다가 빠진 만큼 올렸거든요. 그 전날 목요일날 10% 뺐다가 9.9% 뺐다가 금요일날 9.3% 올리면서 빠진 거에서 조금 더 올렸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 전날 9.4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날 9.3까지 올리면서 조금 더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걸 약간 연동시켜서 대입을 시킨다 그랬을 적에 내일 코스피 지수가 1810에서 1830 정도 1810에서 1830 정도 이게 반등의 목표치예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얼마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바이오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공매도 금지 때문에 바이오까지 상승을 해준다면은 코스피보다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지금 요 자리가 560포인트고 조금 더 올라가면 560에서 570 정도? 그 정도까지 10%까지는 아니고 520이니까 6% 올라가면 5, 6, 30, 2, 6, 12, 70포인트 5, 62, 6%, 5%, 5, 25, 2, 50, 60포인트 570 정도? 560에서 580? 요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거죠. 560에서 580 정도 560에서 570대 포인트 부근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내일이나 내일이나 화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내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약한 종목이면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돼. 강한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돼. 보유 종목이 이 정도도 예상하고 보유 종목이 시장의 비주도주다. 보유 종목이 시장 비주도주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정리를 하셔야 돼. 이거 매도 비중 축소, 매도 비중 축소예요. 그리고 내일이요, 내일 보유 종목이 비주도주면은 내일이라도 비중 축소, 절반이라도 축소하고 주도주 같으면은 조금 더 모레까지 주도주라면은 시장 주도주 또는 대장주라면은 시장의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지수, 중국의 지수가 아침에 시초가에 올랐다가 밀린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미증시가 빠질 것 같다. 그러면은 비중 축소하셔야 돼. 내일 비중 축소. 그게 아니고 미증시가 올라갈 것 같고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그런 지수가 장 마감까지 2시, 3시까지 계속 올라간다면은 화요일날 오전장 내도 비중 축소하셔야 돼요. 여기 두 가지야, 두 가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일이나 모레 매도 그거 하셔야 된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이때도 그랬지만은 이 당시 때도 그랬지만은 외바닥에서는 이게 외바닥이었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반등이나 미국의 나스닥 지수 반등하는 시점에서 여기서 데드캣 바운스라 그래가지고 죽은 고양이가 움직이듯이 시장이 반등하는 거는 저점이 아니고 반등이 아니다. 신빙성 있는 반등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들 외바닥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외바닥이거든요. 외바닥이야. 손에 하나 딱 거볼게요, 제가. 저기 지금 저점이 찍힐 만한, 형성될 만한 데서 저점이 형성됐어요. 그쵸? 그리고 121평선에 딱 올라탔고요. 그럼 반등의 목표치는, 여기서 8,500, 이평선 내려오니까 8,500포인트 정도가 반등의 목표치예요. 8,600 정도? 여기가 저항선이 잡히는 자리가 8,900이거든요. 8,900 또는 5주 이평선이 내려오는 자리가 있으니까 8,800에서 8,900포인트 여기가 반등의 목표치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근데 한 번에 여기서 올라와도 눌림목을 주고서 다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그리고 나서 고점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바로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해요. 종목도 똑같아요. 종목도 똑같다고요. 삼성전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요. 어저께 연기금에서 개입을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환율도 그렇고 연기금에서 개입을 했다고요. 정부에서 사락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정부에서. 제가 분명히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12시 정도, 1시 정도 되면서 급격하게 그 기관들의 매수세가 하락해서 매도에서 매수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11시 20분이고 아마 12시 1시서부터 급격하게 시장이 돌아 나갔거든요. 올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낙폭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사주면서 기관들 같은 경우도 11시 25분, 1시 이때부터 12시, 1시서부터 계속 샀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개입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왜냐하면은 어저께 금융투자 같은 데는 안 샀거든요. 기관투자가들 중에서 금융투자에서는 안 샀어요. 얘가 증권회사거든요. 얘네 안 샀어요. 팔았어요. 얘네. 연기금에서 샀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5,700억을 샀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연기금에서 이렇게 산 적이 없거든요. 기타 법인도 샀고 연기금에서 샀어요. 코스닥은 금융투자가 샀고 그 다음에 연기금 조금 샀고, 그러니까 시장 방어를 코스닥을 한 게 아니라 코스피를 한 거예요. 얘네가. 코스피 환율 자체도 1220 몇 원에서 1210원대도 떨어뜨렸어요. 환율도. 그러니까 어제는 기관 정부 개입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 개입이. 저는 그걸 분명하게 느꼈어요. 정부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급락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된 거죠. 저점을 찍어놨다고 본 거야. 요번에 금요일날 저점 찍은 자리, 그 자리까지는 안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은 그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저점이 한번 형성이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종목 대응이에요. 종목 대응. 시장에서 가장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만한 종목, 그리고 가장 강한 종목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는 전투적인 그런 매매를 하시고 그런 종목으로 집중적으로 종목을 모르셔야 돼. 그쪽으로 다 모르셔야 된다고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돼. 환율이 1200, 지금 1212원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근데 환율이 얼마까지 올랐었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환율은 우리나라 지수랑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지금 1226원까지 갔었어요. 1226원까지. 1226원이면은 고점을 돌파한 거예요. 1년짜리 원달러 환율의 고점을 돌파한 거고, 현재 환율이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얼마냐면은 1212원, 1212원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저 같으면은 내일은 추격 매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은 주식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금 보유하시는 분들. 내일은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중 아침 시초가부터 보고 있다가 시초가 좀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화요일날, 월요일날 새벽이나 저녁 때 미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았을 때 매수를 하는 거고, 내일은 주식 보유를 많이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일 같은 경우는 매도 쪽으로 좀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내일 시장의 전략이거든요. 그 대신 여러분들 잘 보시다시피 똑같은 업종에서도 주도주가 있고 비주도주가 있어요. 대장주가 있고 비대장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틀 연속 매수를 했는데 이제 내일 어떻게 나오나 봐야 되는 거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속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관련돼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 한국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아직 모르니까. 그리고 유럽은 아예 떡시신. 유럽은 아예 제껴놨죠. 이탈리아 완전 망하게 생겼어요. 이탈리아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독일이 그 짐을 다 지어야 돼요. 유럽 예전에 피그스라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미국이 아무리 돈을 풀어가지고 해도 만약에 유럽 쪽에서 완전히 경제가 망가진다 그러면은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제가 2월 중순 이후부터 비관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시는 유료원들은 그래도 그나마 손실폭을 줄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계속 처질러 하면서 그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종목을 지금 반도체 좋다 해서 반도체 처지르고 바이오 또 이번에 움직이면서 바이오 처지르고 이러신 분들은요, 지금은 꼼짝달싹 못하고 시장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내 종목이 올라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 차이점이야.
거기에다가 제가 또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들 공략을 해가지고 또 그거 또 넵시노믹스 보셨지만은 그런 종목들 공략을 해서 손실을 또 최소화 시켰단 말이에요. 응? 한쪽에서 까진 거 그쪽에서 또 복구를 많이 시켜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진정하게 그 장이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나 전문가나 뭐 아무나 해도 수익 나요. 그쵸? 근데 이렇게 빠졌을 때 리스크 관리라는 전문가랑 그냥 처질러 놓고 지금 시장 좋아질 때까지 회원들 끌고 가는 전문가, 그런 투자자랑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대부분의 그런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 뭐 한국경제TV 뭐 다 그러잖아요. 끌고 가잖아요. 그냥 다 처문여가지고 그냥 현금화 시킬 생각이 아니야. 자기가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현금화 시키지 못한다고. 절대 못하잖아 지금. 그게 뭐냐고. 내가 마이너스가 30%가 났든 40%가 났어도 내 종목이 저항선이 걸리고 거기서 다시 대빠진다. 아니면은 내 종목이 시장 키높이만큼도 못 올라간다. 시장 대장주로서 역할을 못한다. 그건 매도를 해줘서 좋은 쪽으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여줘야죠. 그게 바로 진정한 조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누구를 선택하실 거야? 내가 뭐 달래 뭐 괜히 기업 탐방하고 기관 투자가 만나겠습니까? 이런 때 저의 그런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제 그 해외의 그런 확진자 수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확진자 수가 20명이 증가가 됐대요. 20명이. 3월 15일 9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뀌겠죠. 오늘 9시 기준이니까 오늘 저녁 기준은 틀리게 주겠죠. 대한민국은 76명. 100명 이하로 떨어졌고 일본 같은 경우 64명이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일본이 780명밖에 안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그 다음에 중동이 1300명 늘었어요. 중동이 1300명, 이란이 1300명. 그쵸? 그 다음에 이란이 1300명이면 여기 뭐 다 앞으로 늘어나는 게 분명할 거고, 미국이 690명이 늘었대요. 미국 이제 막 확대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다고. 미국의 유럽 사람들도 많이 가고, 뭐 별의별 인종들이 다 국가별로 미국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누가 걸렸는지 알게 뭐냐고요. 안 그래요? 거기에다가 미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멕시코라든지 뭐 이런 데도 계속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이쪽은 좀 개방적이기 때문에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날씨가 좀 더운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탈리아 국가 망했어요. 국가 망했어요.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돈도 못 버는데 이참에 명품이나 좀 싸게 팔았으면 좋겠다. 그죠? 명품이나 싸게 할인해가지고 재정 확보한다고 팔면은 제가 좀 사줄 텐데, 이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좀 사줄 텐데, 이탈리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위험한 나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예요.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여러분들이 약간 아직도 미증시가 어제 올랐다 그래가지고 어우 씨 빠진 만큼 오른 거지 그게 무슨 오른 거냐고요. 생각을 좀 해봐요. 미국의 나스닥이 빠진 만큼 오른 거지 이게 무슨 이게 급등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진짜.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너무 희망 갖지 마세요. 저는 한쪽 발은 빼고 있어요. 언제든지 T 생각으로. 그래서 현금 비중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가 이게 어떻게 이게 상승 전환이야. 여기서 저항선에 걸린다고요. 여기서 걸린다고요. 12지평선에서 걸려요. 그랬다 또 빠져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또 빠진다고. 왜냐면은 지금 아직 이제 시작이거든. 이제 시작이야. 미국의 확진자 수가 이제 시작이고 이제 막 방역을 해야 되고 그러고 이제 막 코로나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야. 이제 막 돈을 부어붓고 이제 막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번 다음 주 17일하고 18일날 미국의 연준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1%거든요. 1% 정도 트럼프가 파월 의장, 연준 의장 자르겠다 그랬잖아요. 너 1% 금리 인하하면 자르겠다 그런다고. 진짜 대박이죠. 그런 이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스페인이 비상사태 선포했고 대규모 경기부양책 금리 인하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왜 17일, 18일까지 뭐하러 기다려? 임시 무슨 한국은행 무슨 회의 열어가지고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0.25든지 0.5%든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기준금리가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아세요? 1.25예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냐면 1%에서 1.25예요. 미국은 1% 그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제로금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0.25를 하게 되면은 1%고 여기서 0.5를 하게 되면 0.75%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는 거 0.5% 해버리는 거야. 어차피 지금은 막가파야. 뒤를 생각하면 안 돼, 지금은. 미국이 0.5%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나서 바로 1% 해가지고 단기간에 한 달 만에 3월 3일날 하고 3월 3일날 0.5% 3월 17, 18일날 금리 인하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1%라도 0.5% 1%라도 우리는 왜 안 하냐고 해야지. 금리나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급락에 대한 요번 저점을 깨지는 않겠지만은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도 계속 올려드렸지만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들이거든요. 업종별. 아직 내가 오늘 이제 더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인데 어저께 동그라미 친 애들 네스페스, 테스나 얘네들 강했죠. 에코프로비엠 겁나 강했죠. 삼성 SDI 빠졌다 보안 만들어버리고 PNT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노와이어리스 짱이고 RFHIC 짱이고 그 다음에 폴더블 폰에서는 KH바텍, MP넥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어떤 걸 갖고 있어도 이 두 개, 우주일렉트론 제가 좋다고 얘기했던 거니까. 그리고 OLED가 좀 약한 것 같아. 저 이거 ICD 0.25% 갖고 있어요. 아니, 2.5% 갖고 있어요. 다 팔아버렸어, 저는. 바이오 셀리버리 저 요거 매수했죠. 어저께 이거 매수했어. 터지는 자리에서 이거 매수하고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센 종목이고 VTGMP 이거 굉장히 앞으로 보시면 알아.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1분기 실적 나오고 2분기 실적 나오고 보시면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이 지금 뭐 따로 유료연들 종목들 보고 이렇게 보면은 현금 비중이 많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저는요 현금 비중 최소한 30% 이상은 다 확보시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여기다가 매도 사인을 냈단 말이야. 여기 계속 매도 사인 나갔다니까요. 손절치고 막 그랬어요. 이런 자리에서 손절치고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만 많이 했고 그리고 여기 내일 있잖아요.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런 거 얘기해봤자 뭐 도움도 안 되니까 제가 이번 주도 제가 모의계좌 제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회원들 리딩하면서 모의계좌를 운영하면서 모의계좌 저는요 모의계좌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모의계좌가 얼마인지 보여드려요? 저는 1억 갖고 운영했거든요. 처음에 전문가들마다 우리 MBN골드 전문가들마다 다 1억 갖고 운영했는데 다 현금화 시켜버리고 그냥 안 했어요. 어제 그냥 종목 다 편집시켜도 되는데 그냥 안 해버렸어요. 1억 2천이에요. 1억 갖고서 이 폭락하는 장에서 계좌 운영을 20% 수익 나게 운영하는 거예요. 아마 다른 전문가 이거 보여준 전문가 있으면 MBN골드에서 나와보라 그러세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아마 다 까먹어가지고 연초에 뭐 수익 났다고 보여준 사람들이 다 하나도 못 보여줄 거예요. 저는 1억 2천이에요. 종목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다고. 이건 뭐 어차피 모의 투자인데 뭐. 1억 2천이잖아, 1억 2천. 1억 2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수익 낼 수밖에 없는 게 뭐죠? 제가 리딩하면서 이거 모의계좌 여러분들이 같이 리딩하면서 하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힘든데 수익이 난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뭘까요? 이런 것들 했잖아요, 랩시노믹스 같은 거. 랩시노믹스, 미코, 무슨 뭐 이런 것도 했고. 이거는 유료형 계좌. 이분도 거의 우량주 조금하고 우리 방 승리가님이라고 부방장 계좌예요.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투자금이 4천만 원 정도 갖고 해요. 4천만 원. 4천만 원 갖고 하는데 한 달 사이에 거의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만 갖고 해요. 그리고 우량주 조금씩 하고 4천만 원 투자자가 한 달 사이에 2,700을 벌었어요. 70%, 4, 8이 32, 4, 7, 28, 70% 수익 났어요. 계좌가. 3월 12일 날도 2%, 3월 11일 날도 33만 원 이렇게 버는 거야. 3월 10일 날 이렇게 벌고. 내일 있잖아요. 내일이요, 내일. 내일 종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일 사가지고 모레 바로 팔아도 대박이 날 종목인데 종목은 내가 알려드릴 수 없고요. 유료 가입을 하시면 내일 봐서 일단 5% 사고 장중에 조금 더 살 건데 어떤 종목이냐면은
내가 또 정보망이 또 대한민국 최고잖아요. 대한민국 정보망이 대한민국 최고인데, 주가 위치가 어디냐면은요. 주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내가 이거는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주가 위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주가 위치가 여기에요.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인데 이슈가 될 게 있어요. 뭐 하나 나올 게 있어요. 이슈가 뭐 호재성 그런 것들이 나올 만한 게 있어요. 완전 바닥이거든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좀 플러스가 났어요. 그런 호재에 따른 기대감이거든요. 요거 유료원들도 잘 들으세요. 요거 내일 시초가 부근에서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일단 5% 사고, 그 다음에 내일 월요일날 사고, 월요일날 시초가 부근도 사고, 화요일날 아마 20%에서 30% 급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초급등주가 하나 나타날 거예요. 내일 어차피 시초가 떠서 나오니까 일선을 내일 바로 매수를 해야 돼. 진짜로 내일 바로 매수. 요거 내일 바로 매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유료 가입 한 달만 하시고요. 그냥 한 달에 88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88만 원이니까 한 달만 하시고, 제가 전투적인 매매를 해요. 저 어제가 같은 경우도 5종목을 사다 팔았다 했어요. 금요일날. 미코, 무슨 또 랩지노믹스 미코, KM, 그리고 뭐 테스나, 그리고 또 셀리버리 이런 것들 사서 수익 내고 나왔거든요. 일부 안 판 것도 있고. 전투적인 투자와 매매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실 회복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합니다. 항상.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내일은 바로 초급등주. 요런 위치에 있는 거. 요 위치에 있습니다. 완전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이에요. 완전 초바닥입니다. 요거 내일 살 거예요. 내일 살 거라고. 요거 바로 20에서 25%, 30% 한 방입니다. 한 방. 그리고 요거 내일 만약에 모레 정도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은 요거는 더블이에요. 더블. 최소화 더블해서 더블은 가는 건다고 보시면 돼요. 더블. 최소 더블이야. 최소 더블. 신규 사업에다가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만한 종목 같아요. 여러 가지 내가 리서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신규 회원님들이거나 기존 회원님들 내일 5% 사고 장중에 봐서 조금 더 사든지 해가지고 한 10%까지만 사서, 만약에 500만 원 투자자는 500만 원만 샀다 그러면은 한 100만 원 바로, 그리고 한 1000만 원 투자자는 한 200만 원 이상, 이거 바로 그냥 1박 2일 코스 늦어도 한 하루 이틀 만에 다 땡겨 드릴 테니까, 요거 유료 가입 한 달에 88만 원 가입하실 분들 전화 02-3490-4667 02-3490-4667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절대 오픈 못해요. 그리고 혹시 엠비엔골드에 유료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내일 아침에 8시 30분에 1588-0648 1588-0648 전화하셔가지고 전문가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심한 고문 당하면서 주식 다 끌려다니면서 보유한 상태 주식만 보유하고 현금이 좀 없는 상태에서 지지지지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전투적인 투자, 매매, 코로나 수혜주, 집중 공략, 그리고 제가 FBI 수준의 정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좋은 내용 있으면은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드릴 거고, 내일은 정리합니다. 내일은 시초가 내일 장중에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시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시장의 중심인지 아닌지를 잘 보면서 화요일날 미증시가 올라갈 것 같은 시그널이 나타나면은 화요일날 파는 거고, 그게 아니라 화요일날 미증시가 빠질 것 같으면은 내일 중으로 적어도 보유 종목의 3분의 1 정도는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를 지키고 손실을 많이 하고 수익으로 전환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계속 봐주시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 위해서 기업 탐방, 요새 기업 탐방 못 가니까 기업체 담당자하고 전화를 하고 기관 투자가들 전화해서 미팅을 다 하거든요.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워낙 발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니까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기 바라겠고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